삼성 엔지니어링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율보다 적은 3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주가는 22,4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45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그 건설업 치고서는 매우 높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연말보다는 49%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주를 보면은 삼성 SDI가 11.6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6.97%, 그리고 이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가 4%, 그 다음에 스탠다드 라이프라는 것이 3.54%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 손익 내용에서 매출은 3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42.4%가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2.3%가 0.1% 작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42.8%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0.1% 상승한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운영비용이 45.7%가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23으로서 0.0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1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1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미천고 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재고자산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천고 공사를 포괄 제공 성격으로 봐서 1조 원대가 상반기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711억 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미천고 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제가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초과 청구 공사라는 게 이제 부채에 나와요. 이것을 말하자면 스루풋을 같이 학습하는 동아리나 학습 그룹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 해석은 이건 역시 선수 성격으로 인식하는 거야지, 요거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요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천구 공사를 금액만큼 매출을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재고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포괄 제공 성격으로 인식을 하더라도 미천구 공사는, 아니 초과 청구 공사는 뭐 선수 성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차이의 의미를 크게 인식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주산업에서는 미천고 공사액이 초과 청구 공사보다는 더 원래 크기가 크거든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독특하게 초과 청구 공사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좀 비교를 해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공사를 한 것보다도 오히려 돈을 먼저 땡겨서 받은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주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이 일반 건설업 외에는 이 삼성전자 이 건설공사, 공장 증설이라든지 해외 공사, 이런데 미국에도 이제 많이 공장을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가서 공사 하는데 이 선수 성격으로 돈을 많이 받는 거로 그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만 아니고 해외 굵직한 공사들도 많이 따겠죠. 수주사항도 역시 말하자면 일반 기업 공무부 수준의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억 원이니까 요게 이제 40조 원의 완공 매출이 이때거든요. 이게 기간 개념이 없는 거 가지고
그 수주 잔액은 꽤 많습니다. 지금 억, 10억, 100억, 1000억, 13조 그 6천억 원을 그 수주 잔고로 가지고 있네요. 네. 어, 뭐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다른 건설회사처럼 아직 그 잔액은 크게 많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은 운영을 안 하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자재비 및 외주비를 그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외주비가 이제 그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재료비 성격으로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스루프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원가 재료비가 그래서 40.2%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45.7%가 증가했습니다. 현장 운영 비용이 그 16% 비율이 16%인데 이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자재비 및 외주비가 그 1%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PQ 총 그 건설 비용의 차이는 이게 이제 그 미천구 공사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큰 차이 때문에 원가 회계하고 이 영업이익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여는 3천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그 직원은 또 177명이 증원이 됐고요. 평균 임금은 5,640만 원으로서 연간 1조 1,200 아니 1억 1,28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보너스가 나간다면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외주비가 이제 그 따르고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 그 인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가는 큰 돈으로 운반비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물동량이 그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휘발유 가격의 그 상승이라든지 해서 그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봅니다. 720.9%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해외에 나가는 뭐 이 자재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은 또 선임이 올라가지고 또 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재고자산 회계 2단계라고는 했지만 이게 미천고 공사만 이제 해볼 수 있겠어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이 차이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작을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대선상각이라고 그렇게 그냥 인정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처음 눈에 띄었는데 비현금 흐름표의 비현금 조정액이 이제 별도로 공시가 되는데 주석 데이터에 이 내역들이 쭉 있고 합계액을 써주거든요. 근데 그게 999억 원이에요. 그래서 48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일치하는데 비연금 조정액에서 이게 48억 원 차이가 난다는 걸 어디 뭐 이게 내용이 뭔지 도저히 그 추적을 해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상으로도 이게 맞지가 않는다 그런다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미천고공사 회전율은 2.6 회전으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매출액도 증가한 매출원가가 증가를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약간 상승한 거로 미천고공사가 증가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스르픈율도 이렇게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역시 이 투명 과정도 이게 이렇게 증가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원재료비가 하락을 했고 판매 가격에 비해서 판매 가격도 수주 매출 가격이 상승을 한 거에 비해서 저 원재료 가격은 덜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45%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빠르죠. 재고 회전율보다 더 빠르다는 것은 선수금 쪽으로도 많이 받고 있다.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 3.1회 전, 거의 본인들이 그 수금하는 속도보다 하고 거의 동반해서 같이 빨리 주고 있다. 전년도에는 차이가 좀 심했는데 하청업체한테 돈을 빨리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는 투자는 없고 237억 원의 비유동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서 3,126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률로 3.8%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66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전년도 무차익 경영에서 4.2% 레버리지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5.2%면 매우 높은 건데요. 이것은 이 지급이자도 있겠지만은 어떤 리스 자산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한 수수료가 지급이자로 처리된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이익 배당 없고요. FEM 최종 2,193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벌었다라고 얘기 못하는 것은 이 차입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버퍼율은 17.4%로서 전년보다 6.4% 좀 증가했고요. 이익 잉여금은 53.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6조 4천억 정도 하게 되면은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거로. 근데 이제 계약이 6조 4천억이 된다면은 남는 게 2,354억 원이니까 5천억 정도 남비려면은 현재 매출액을 12% 정도 더 증가시켜야 된다. 나머지 하반기 동안에 그렇게 되는데요. 요 경우는 미청구공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미청구공사를 좀 더 줄여서 해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프 쪽에서 보면은 스루프도 6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6조 4천억으로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한 2,698억 원 정도 돼가지고 계약이 6조 4천억이 된 다음에 무엇 더 노력할 거냐 그러면은 역시 미청구공사 회전율을 6.3% 정도 또 증분에 성공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가 매출액을 12% 정도 더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하게 증가를 하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못하지만은 한 4,700억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